저는 박은서입니다. 외교부 통번역관이죠.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은 기니의 한마을에서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지 통역사였을 뿐이에요. 기술자도 아니고 농업 전문가도 아니었죠. 그런데 기니 아이들이 제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온 마을이 함께 밥을 나눌 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알의 벼가 어떻게 한 나라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3월 저는 외교부 통번역실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은서씨, 기니 파견 가능하세요? 기니라니요? 솔직히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기니 농업협력 프로젝트 통역 업무입니다. 6개월 파견이에요.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외교회의나 경제포럼 통역만 해왔거든요. 농업이라니 벼의 통역이 필요한가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농업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부모님도 왜 하필 아프리카야라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를 거쳐 코나크리로 향하는 17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받은 자료를 읽어보니 프로젝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 기술을 기니에 전수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 통일벼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코나크리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습기, 그리고 온통 빨간 흙먼지로 뒤덮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6개월을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숙소로 이동하면서 만난 프로젝트 팀장 김대성 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온 분이었어요. 박 통역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현장 투입됩니다. 현장이라니 무슨 현장인지도 모르면서 대답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농업 용어도 모르고 기니 현지 상황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냥 6개월 버티고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젝트 현장인 키시두구 지역으로 향했어요. 코나크리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멀미에 시달렸죠. 현장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시세 압둘라였어요. 52세의 기니 농민조합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한국 아가씨가 농업을 뭘 안다고 압둘라가 현지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 저는 그때 현지어를 몰랐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 이진혁 씨는 34세의 젊은 농업 전문가였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벼 재배 연구를 해온 분이었죠. 첫 회의에서 이진혁 씨가 열정적으로 통일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통일벼는 1970년대 한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수확량이 기존 품종보다 30% 높습니다. 또한 병충해에 강하고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죠. 저는 성실하게 통역했어요.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벼를 키워왔어. 외국 품종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어. 제가 이 말을 이진혁 씨에게 통역하자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진혁 씨는 기술적인 설명을 하고 저는 통역하고 농민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은 번역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연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논이물에 잠겼고 농민들은 역시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진혁 씨는 비가 와도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서 벼 상태를 확인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이니까 하는 거겠지만 굳이 비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사무실에서 통역 업무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농민들과 기술자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고 저는 그 가운데서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기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6월 말 기니에 유례없는 폭우가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쏟아지는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습니다. 논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끝났다. 올해도 실패다. 압둘라의 한숨 섞인 말이 제 마음에도 무겁게 다가왔어요.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이진혁 씨는 우산도 없이 논으로 향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우산을 들고 논으로 나갔어요. 이진혁 씨,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이진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통일변은 물에 강해요. 다른 품종과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이거든요. 진흙탕이 된 논에서 벼 상태를 확인하는 이진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을 위한 일이구나.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로 비가 거세졌어요. 저도 이진혁 씨와 함께 논에 들어가서 벼를 살펴봤습니다. 신발은 진흙에 빠졌고 옷은 흠뻑 젖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압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압둘라는 그 순간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농민들과 제대로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회의 때만 만나서 정해진 내용만 통역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니 현지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농업 용어까지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지만 농민들은 제가 현지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한국 아가씨가 우리말을 배우고 있네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제 뒤에서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7월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통일변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현지 품종들이 대부분 썩어버린 상황에서 통일변만은 푸른 잎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압둘라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느 한국 여자가 논에 들어와 진흙에 빠질 줄은 몰랐소. 그리고는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제 좀 믿어보겠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농민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회의 때 질문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이들의 진짜 궁금증과 걱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마을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국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특히 8살 된 아이샤라는 여자아이는 한국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아이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였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됐지.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때 아이샤의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이진혁 씨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설명만 하던 분이 이제는 농민들의 실제 어려움을 듣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논 한가운데서 삼국어로 대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진혁 씨는 한국어로, 압둘라는 현지어로, 저는 불어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같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8월 중순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통일벼의 생존율이 90%를 넘어선 거예요.
현지 품종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수확량 예측도 나왔어요. 헥타르당 4톤에서 5톤까지 가능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기존 현지 품종이 2톤 정도였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농민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소. 압둘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때 압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50년 넘게 농사 지은 분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식량 계획에서 기니산 쌀로 학교 급식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이는 기니 교육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급식을 받기 위해 5km를 걸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생겼어요. 아이샤의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밥을 먹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수업 중에 자주 졸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의 의미가 확실해졌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체념적이던 농민들이 이제는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며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통역하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이진혁 씨는 농민들에 맞춰 농기구를 개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농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언어 통역을 넘어서 문화와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9월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회의록이나 번역 자료만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그걸 나누는 사람의 마음이었다. 제가 보고서에 쓴 첫 문장이에요. 처음에는 농업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압둘라와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서 씨,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 도시 여자가 농업을 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진흙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 전수가 성공한 이유는 기술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아이샤가 저에게 언니,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설명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쓰는 말이지. 그때 아이샤가 그럼 언니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뭘 해줬다고 아이가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진혁 씨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박 통역사님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이진혁 씨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돌이켜보니까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마을 축제에 초대받기도 하고 아주머니들이 기니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10월 말 한국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농촌진흥청 통일벼 연구소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공문이 온 거예요. 기니 프로젝트 성과를 국제포럼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 정부가 통일벼 프로젝트를 10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기니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단순한 통역사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성과로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에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치나 성과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농업포럼에서 제가 한 발표의 첫 문장은 이거였어요. 저는 단지 통역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어보다 크다는 걸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니에서의 6개월은 제게 농업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통일벼가 성공한 이유는 품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걸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일반 통역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기니에 아이샤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서툰 한글로 쓴 편지였지만 마음이 너무 잘 전해졌거든요. 은서 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행복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발표를 마치고 저는 다시 기니로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6개월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모작된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2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수확하던 땅에서 2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압둘라가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은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아이샤가 뛰어와서 저에게 편지를 건네줬어요. 이번에는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은서 언니, 저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한 통역 업무로 시작했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마을에서 환송축제가 열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따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서 언니. 감사합니다, 한국. 마을 전체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진혁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박 통역사님, 당신은 기술자가 아니었지만 이 마을 전체를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뀐 거예요. 마지막 밥상에서 압둘라가 건배사를 했어요. 이 쌀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요. 한국과 기니의 우정이 담긴 쌀이요. 우리가 이 맛을 잊지 않는 한 우리의 우정도 계속될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단지 통역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니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언어의 벽도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 아이샤에게서 편지가 와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시도로 계속 편집 정말 뿌듯해요. 그 아이가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문화소통 전문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니에서 배운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세네갈에서 온 농업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기술 전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기니 프로젝트 이후 한국의 통일변은 정말로 아프리카 10개국에 전파됐어요. 가나,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아프리카 농업 협력 프로그램에
문화소통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기니에서 배운 걸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요즘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카 농업 연수생들을 만날 때마다 기니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기술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어요. 아이샤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화상통화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 통화에서 아이샤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기니에 뿌린 작은 씨앗이 아이샤라는 새로운 꿈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언젠가 아이샤가 한국에 유학 와서 농업을 공부한다면 그때는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기니에 간 건 우연이었어요. 그냥 업무 지시를 받아서 떠난 출장이었죠. 하지만 그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말을 옮기는 통역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압둘라 조합장님도 요즘 다른 마을의 통일벼 재배법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기니 정부에서 농업기술 전파 담당자로 임명받으셨거든요. 가끔 편지를 주고받는데 은서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대로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세요. 이진혁 씨는 지금 루안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면 기니에서 박 통역사님과 함께 배운 게 다른 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최근에 기니 정부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보내왔어요. 기니 농업 발전에 기여한 한국인이라는 명패였습니다. 그 감사패를 받고 저는 또 울었어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상을 주시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진혁 씨의 헌신, 압둘라 조합장의 용기, 마을 사람들의 신뢰, 아이샤의 순수한 마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든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기니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건 말이에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한때는 단순한 통역사였지만 지금은 마음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니의 황금빛 논에서 배운 건 농업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